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시민케이크입니다. 오랜만에 슈퍼전대 빌런들의 정치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이번에 다루는 전대는 1983년에 방영된 과학전대 다이나맨입니다. 다이나맨은 과학적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어린이들의 꿈과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전대인데요. 후레시맨에서 레이네페를 맡았던 배우 하기와라 사요코님이 다이나핑크로 출연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이나맨의 빌런은 꼬리를 가진 유미인 일족 자신카 제국입니다. 자신카 제국은 꼬리수가 많을수록 계급이 높은데요. 제왕 아토는 9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군신이자 과학자인 카장군이 7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즈 중반에 합류한 여장군 제노비아도 7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톤의 아들인 메기도 왕자는 원래 5개의 꼬리를 가졌지만 첫 화에서 다이나레드의 공격으로 꼬리 1개가 잘려서 4개가 되었습니다. 시리즈 초반에 합류한 메기도 왕자의 사촌 키메라 공주 역시 4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일반 병사들인 꼬리병들은 1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카 제국의 계급은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카장군은 꼬리가 7개이기 때문에 꼬리가 4개인 메기도나 키메라보다는 윗사람이지만 메기도와 키메라가 왕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대하지 않고 항상 존대합니다. 그리고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진화수 메카지나의 제작과 거대화를 담당하는데요. 때문에 왕족이라 으스대는 메기도나 키메라도 카장군만큼은 존경하고 따릅니다. 이처럼 자신카 제국은 탄탄한 위계 질서와 군사력, 진화생물학 등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제국은 왜 멸망했을까요? 우선 자신카 제국은 왕조 국가입니다. 현대로 치면 가족 경영 회사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왕조 국가가 멸망한 이유 중 8할은 왕족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특히 제왕인 아톤이 많이 무능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전과가 있는 자를 다시 고용했다는 점입니다. 여장군 제노비아는 한때 여왕이 되기 위해 아톤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천년동굴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노비아는 천년동굴을 무단으로 탈옥한 뒤 아톤에게 용서를 빌면서 자신카 제국에 합류합니다. 카장군은 역적인 제노비아를 고용하지 말라고 간언하지만 아톤은 카장군을 무시하고 제노비아를 등용합니다. 물론 제노비아는 7개의 꼬리를 가진 장군답게 능력치는 뛰어났습니다. 처음 등장하자마자 본 적도 없는 메카지나를 잘 조종해서 다이나맨의 아지트인 발명센터를 알아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매번 정석 대신 기발한 변칙을 이용해 다이나맨을 위기로 몰아넣었었는데요. 아톤 입장에서는 전과만 빼면 나름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카장군과 메기도, 키메라가 계속 실패했었기 때문에 제노비아를 고용해서라도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노비아는 전과가 있는 것도 모자라 카장군과 달리 왕족인 메기도나 키메라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메기도가 자기보다 꼬리는 적지만 엄연히 왕자인데 매질을 한다거나 꼬리를 잘라서 숙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활한 성격을 버리지 못해 결국에는 다크나이트의 꼬임에 넘어가 아톤을 다시 배신했습니다. 아무리 제노비아가 능력이 있다 해도 한 번 배신한 자는 다시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자를 다시 고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톤이 다시 고용한 제노비아가 메기도를 수청했고 메기도가 복수를 결심하면서 다크나이트가 되었고 다크나이트가 레트로 유전자 이슈로 자신카 제국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애초에 제노비아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제국이 멸망하는 도미노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톤의 두 번째 잘못은 바로 충신인 카장군에게 변호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쳐버렸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카장군은 자신카 제국에 충성하는 참 군인이자 과학자입니다. 시리즈 초반에는 메기도와 키메라가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진화수를 만들어주거나 두 사람이 실수를 해도 쉴드 쳐주었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메기도와 키메라가 계속 패배하자 메카지나를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출동해서 전투의 흐름을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적인 제노비아가 합류한 후에도 메카지나를 만들어주어 협조하거나 제노비아가 또 배신하지 않을지 항상 예의주시했습니다. 카장군은 말 그대로 제국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톤은 그렇게 충직한 카장군을 해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쳤습니다. 49화에서 자신카 제국은 다이나맨의 지휘관인 유메노 박사가 꼬리를 10개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납치하려 합니다. 카장군은 유메노 박사를 압박해서 납치한 뒤 메카지나인 컴퓨터 드래곤을 이용해 아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제노비아가 다크나이트와 짜고 컴퓨터 드래곤을 해킹해 유메노 박사를 빼돌리면서 카장군이 혼자만 10개 꼬리를 가지려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아톤 입장에서는 컴퓨터 드래곤이 유메노 박사를 빼돌린 영상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카장군을 의심하는 게 맞긴 했지만 카장군은 지금까지 제국을 위해 충성한 신하였고 작전을 실패할지언정 배신한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카장군이 배신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배신 경력이 너무나 넘치는 제노비아였기 때문에 제노비아를 먼저 의심해야 했습니다. 카장군이 죽은 이유는 다이나맨과의 대결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카장군을 사지로 몰아넣은 건 아톤입니다.
아톤이 자신을 버렸는데도 카장군은 죽는 순간까지 메카지나를 거대화시키거나 유언 비디오를 통해 아톤에게 마지막 메카지나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카장군은 죽는 순간까지 아톤에게 충성했지만 아톤은 그런 충신을 못 알아본 암군이었습니다. 결국 메카지나의 제작과 거대화를 담당하던 카장군이 사라지면서 자신카 제국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메기도도 카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파이어 스핑크스를 거대화시키지 못해 다이나 로봇과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제국은 멸망한 겁니다.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역적을 다시 고용한 데다 주적인 다이나맨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들 손에 죽은 아톤은 매우 무능한 암군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중요하며 전과가 있는 자는 다시 고용해서는 안 되고 조직에 충성했던 자의 의혹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충신과 역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국이 멸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카 제국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제국을 지배하는 왕족이 너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톤은 물론이고 메기도나 키메라 역시 제국을 이끌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다이나맨 전반부에 자신카의 작전은 주로 메기도와 키메라가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메기도와 키메라는 경륜과 능력이 부족해 매번 실패했습니다. 특히 메기도는 마지막 진화수인 맘모스 진화를 무단으로 내보내는 바람에 다이나맨은 물론 꼬리병들에게도 전염병을 옮기게 하는 등 제국의 트롤링을 제대로 했습니다. 결국 다음 편에서 카장군이 메카지나를 만들고 얼마 안 있어 제노비아가 합류하면서 자신카의 작전은 메기도나 키메라가 아닌 카장군과 제노비아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왕족인 메기도와 키메라의 권위가 줄어들고 신하인 카장군과 제노비아의 비중이 커진 겁니다. 급기야 제노비아가 왕자인 메기도에게 매질을 하거나 꼬리를 잘라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비록 메기도가 왕족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실패만 해서 왕인 아톤조차 메기도를 쉴드 쳐주지 못한 겁니다. 결국 메기도는 천년 감옥에 갇혔고 키메라도 자연스레 카장군과 제노비아의 작전을 수행하는 현장 감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기도는 숙청 이후 다크나이트가 되면서 오히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제노비아와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혼자 다닌 덕분에 다이나레드를 압도하거나 10개 꼬리 이슈를 이용해서 제노비아에게 복수하고 아버지인 아톤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신카 내부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 아톤의 그늘에 머물거나 카장군이나 제노비아 앞에서 길을 못 폈고 자신을 따랐던 친위대 기르와 기라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다크나이트가 되면서 전투력도 강해지고 작전도 주도 면밀해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다시 우쭐해지더니 결국 다이나맨에게 패했는데요. 이를 볼 때 메기도는 조직의 리더나 왕위 계승자보다는 개인 프리랜서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재벌 2세로 치자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기보다는 대주주로 남는 게 더 나은 인물이죠. 메기도가 수청된 뒤 키메라가 아톤의 양녀가 되어 왕세녀 교육을 받았다면 또 모르지만 키메라가 계속 카장군과 제노비아의 현장 직원만 하다 보니 리더십은 키울 수 없었고 갑자기 왕비가 되었다 해도 그에 걸맞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던 겁니다. 결국 아톤이 역적을 다시 고용한 거에 왕족의 무능함까지 더해져 탄탄했던 왕조가 멸망한 겁니다. 메기도나 키메라가 유능한 왕족이었다면 모르지만 항상 모든 왕족이 성군이나 현군으로 태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습으로 유지되는 전제군 주제나 가족 경영 회사는 중간에 무능한 상속자가 나오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자신카 제국의 멸망을 통해 왕조 국가와 가족 경영 회사가 왜 불안한 시스템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다른 슈퍼전대 빌런들의 정치 이야기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영화 리뷰 시민 케이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